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말에 관심 종목과 추적 종목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 주도 같은 종목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봐왔던 그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저번 주랑 큰 흐름 없었고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보셔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주가는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지금도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매집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분히 분할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상 손절 라인은 정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평화홀딩스도 이 흐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상승했습니다.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코리아 ST인가요? 네, 코리아 SE네요. 네, 코리아 SE. 코리아 SE도 저번 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12.87%까지 갔고, 그 이후에는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요 라인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요 라인을 보면서 매수를 했다면 일단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나고 다시 요 종목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뭐 비슷한 모습입니다. 흐름 나쁘지 않고요. 이하공령은 지난주에 비해서 참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일 네트웍스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누리플레는 계속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요일에 종가가 8,800원이었고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즈버즈도 시세를 좀 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와이즈버즈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관련으로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은 크게 시세를 주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맥스도 한 단계 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라인을 보겠습니다. 알루코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런 모습 계속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린플러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뉴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많이 나오는 종목일수록 추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요 라인도 그랬고요. 지금은 요 라인 횡보하면서 이런 모습. 퍼시스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동양의 스택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월요일에 좀 올랐다가 다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XINC도 시세를 많이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CD도 좋죠, 자리. 영신금속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약간은 이탈됐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이탈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45일선은 살짝 이탈은 했지만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매집봉 매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다음에 이때 캔들의 시가를 깨면 3,515원입니다. 요 라인 한번 볼게요. 3,515원. 시가가 3,515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음봉이 나왔고 다시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손절가는 정하고 가야겠죠.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저는 이때 저가 3,270원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본다고 하는 의미가 제가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눈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잘못 적었네. 시초가 352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신금속도 매직봉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을 테고 요 캔들도 매직봉 매매를
할 수는 없었겠죠. 요 라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저는 영신금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솔 PNS도 약간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랫꼬리 이렇게 많은 아랫꼬리는 아니었지만 네, 충분히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퓨처스 트림 네트워크스도 그쵸, 금요일에 비해서 상승은 하진 못했고 윗꼬리에서 이제 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공업도 문제 없었고요. 한커미드도 좋았습니다. 신라 SG도 좋았죠. 네, 금요일에 비해서 바로 월요일에 시세를 줬었고 이 종목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3호 개발도 큰 시세를 줬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들이 많은 시세를 줬습니다. 이하공영도 그랬고 자연과 환경도 그랬고 뭐 여러가지 종목들 그랬습니다. 클리노믹스도 일단은 흐름만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세는 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4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인하전공은 좀 시세를 많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45일선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금요일에 나왔던 영망치 캔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오티즈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잘 지지해줬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광명전기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네,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 한신기계도 네,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고 서전기전도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전자는 좀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반등은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무림SP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코메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금요일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저는 요 라인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건홀딩스를 잘 보긴 했죠. 잘 봤고 바로 월요일에 시세를 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캔들은 자주 말씀드렸던 캔들인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영망치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요 자리를 잘 지켜준다면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다음날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습을 만들고 급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세를 준 모습이었고요. 요런 캔들은 꼭 주의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SK 홀딩스도 네, 이때 상한가를 가고 멋있게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고 다시 상승했고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저는 12,550원은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ENL은 제 생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요 라인 지지해주고 2차 지지선 여기까지 해준다면 충분히 전고점 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ENL이 윤석열 관련주죠. 그런 영향도 있지만 현재 매집이 매우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죽을 그런 테마는 아니겠죠. 코퍼스 코리아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충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고요. 알로이스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전 저점을 지켜줘야 될 것 같다.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라인까지 오고 계속 음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단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KD캠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계속 흐름 보겠습니다. SJM도 좋았고요. 하신전공도 좋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맞겠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주가는 살짝 하락을 했지만 다시 만회해주는 모습이고 거래량 없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는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대로 죽진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18.63%까지 갔다가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10.8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세를 줬을 땐 당연히 팔고 지켜봐야겠죠. 계속 이 흐름이 저는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대유 에이텍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CNH도 네, 이때 상승은 좀 주고 다시 하락을 했고, 지난주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직장인 매매하기에는 딱 좋은 종목이죠. PJ 메탈도 좋은 모습이고요. YOM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보니까 사고 싶은 종목들이 꽤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이제 잘 찍어야 되겠죠. 어떤 시장의 재료라든가 어떤 수급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좀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대 비엔지스틸도 좋은 모습이고요. 한국과 컴퓨터도 충분히 지금도 좋은 자리죠. 인상가도 좋죠. 계속 SAMT는 다소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시세를 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요 라인이었죠. 딱 요 라인 딱 지켜주면서 장중에 크진 않았지만 6%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 KNet도 좋았습니다. 한국가구도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월요일에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양봉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떨군 이후에 요 시초가를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정하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이 매우 잘 돼 있고요. 절대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대선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그리고 회사가 매우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차트의 모습을 믿고 재료를 믿는다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없다면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잔파도에 굳이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잔파도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시공테크가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금요일에 상한가까진 가진 않았지만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시공테크가 이게 끝이 아니겠죠. 이제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럼 이렇게 잔파도에 이제 좀 질리잖아요. 지루하고 그렇지만 잔파도에 여기에서 팔아도 됐겠지만 다시 잡고 잘 이런 모습을 봤다면 어디가 저점이고 이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겠죠. 잔파도에 흔들리면 지루하고 지겨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팔고 났더니 날아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충분히 저는 이후에 좀 더 길게 본다면 역시 정고점 돌파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공테크 얘기를 하면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아이스크림 에듀는 교육주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네, 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줄이고, 주주 현황을 보시면 시공테크의 8인입니다. 43.63%의 지분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공테크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테마다 그러면 교육주들 분명히 가죠. 분명히 움직이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고, 특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지분도 시공테크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점이죠. 저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400일선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원 종합개발도 계속 자리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하락하긴 했지만 역시 잔파도입니다. 잔파도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정고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차 매도는 뭐 9,500원에 한다 하더라도 뭐 1차 매도는 뭐 9,200원, 뭐 9,300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분할 매도 하면서 홀딩하는 전략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너무 좋고요. 네, 매집이 잘 돼 있습니다. 네. 한국 정보 인증도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료도 있죠. 재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육 플러스도 다음 주를 좀 봐야 되겠지만 매집이 매우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인 분명히 반등을 할 거고 전고점은 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말 맞아서 관심 종목과 추적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